한 명은 약물 주입으로 처형된 후 뇌가 적출되었고, 한 명은 감옥에서 목을 매 자살했으며, 한 명은 총 한 발로 처형당했고, 한 명은 차량 총격으로 살해당했으며, 한 명은 감옥 독방에서 숨겨둔 칼날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5 연쇄살인범의 최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키스는 미국의 연쇄 살인범이자 은행 강도, 절도, 방화, 유괴,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는 3건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소 11명을 살해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2012년 2월까지 미국 전역에서 수십 건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치밀한 살인범이었으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우연히 그의 앞을 지나가던 아무나 노렸습니다. 그는 공원, 묘지 등 조용한 곳에서 기다리며 범죄를 목격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대상을 무작위로 골랐지만 살인을 위한 이동은 치밀하게 계획됐습니다. 그는 총기, 탄약,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화학약품 등 살인 도구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충동이 느껴질 때면 그는 그것을 파내어 수마일을 이동해 희생자를 선택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을 벗어나 캐나다, 멕시코, 벨리즈까지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행할 때마다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 결제만 해서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은행을 털어 여행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키스는 2012년 2월 1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작은 커피숍에서 18세 사만다 코니그를 납치한 뒤 살해한 후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성폭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집 창고에 두고 가족과 함께 2주간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돌아온 후 그는 시신을 창고에서 꺼내 시신의 얼굴에 화장을 하고 낚싯줄로 눈을 꼬매어 뜨게 한 뒤 그녀를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 4일 지난 호와 함께 사진을 찍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족에게 3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고 일부는 코니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키스는 그녀의 시신을 토막내어 앵커리지 북쪽의 마타수카 호수에 유기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그는 실수를 저질러 사만다의 은행 카드를 사용해 미국 여러 주의 ATM에서 그녀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애리조나에서 보안 카메라에 그의 렌터카가 찍히면서 체포되었습니다. 키스는 체포되어 알래스카로 이송된 후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부금 중 그는 자신이 저지른 다른 범죄를 털어놓아 3건의 살인사건과 연관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던 중 앵커리지 교정센터에 수감되어 있던 34세 의 키스는 엄격한 보안 속에서도 면도날을 숨기는 데 성공했고 12월 2일에 손목을 긋고 스스로 목을 졸라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시신 아래에서 살인에 대한 송가라는 제목의 유서가 발견되었지만 다른 피해자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2020년 FBI는 키스가 자살한 후 그의 침대 아래에서 피로 그린 11개의 해골과 하나의 오각별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그 그림 중 하나 하단에 우리는 하나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FBI는 해골 수가 그의 총 희생자 수와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디스트 살인마의 소름 돋는 결말이었습니다. 페드로는 이 목록의 다른 이들과는 다르지만 100명 넘는 마약상, 강간범, 살인자를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필은 자신이 연쇄살인범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일 자격이 있다고 여긴 범죄자만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연쇄살인범이 아닌 자경단원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필은 14살 때 아버지를 해고한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첫 번째 희생자를 죽였습니다. 같은 시각 경비원을 총으로 쏜 후 그는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의 고향을 떠나 상파울루의 모지 다스크루지스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알려진 범죄자만을 표적으로 삼아 살인을 계속했고 그는 언론에서 릴릴 피티 킬러로 알려진 자경단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산파울루에서 그는 한 여자를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 임신하게 되었지만 라이벌 갱단의 두목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가 살해된 후 필은 복수를 위해 살인 행각을 벌였고 그 갱단의 모든 구성원을 추적해 죽였습니다. 그는 곧 아버지가 마체테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수감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하게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22번이나 찔러 죽였습니다. 살인 후 그는 아버지의 심장을 도려 일부를 씹었다고 합니다. 1973년 5월 24일 그는 아직 18세에 불과했지만 처음으로 수감되었고 12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수감 중 47명의 재소자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석방되었습니다. 2011년에 그는 다시 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나 7년 후인 2018년 12월 10일 모범수로 인정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그는 자경단 활동에서 은퇴했으며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페드리노 엑스 마타도르라는 채널로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그는 현대 범죄에 대해 논평하고 갱단 폭력 반대 캠페인과 범죄 미화 반대 교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면 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2023년 3월 5일 오전 10시경 로드리게스는 모지 다스 크루제스에서 차량에서 총을 쏜 두 남성에게 충격을 받아 사망했으며 그들은 다른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 치카틸로. 안드레이 치카틸로는 우크라이나 출신 소련 연쇄 살인범으로 로스토프의 도살자, 로스토프의 살인마, 붉은 살인마로 불렸습니다.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최소 52명의 여성과 어린이를 폭행하고 살해했으며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그리고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치카틸로는 두 자녀를 둔 기혼자이자 전직 교사였으며 1978년 9월에 9살 소녀를 살해하면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후 최소 52명의 다른 어린이와 서민을 더 살해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눈을 도려내려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돈이나 사탕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모든 살인 사건이 한 살인범과 연결되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안드레이 치카틸로를 체포할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습니다. 한때 치카틸로가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방식 때문에 경찰은 이 살인들이 이 식용으로 팔기 위해 장기를 채취하는 집단이나 사탄 숭배 집단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피해자의 시신이 로스토프주를 지나는 한 철도 노선의 기차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1990년 수사관들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범인을 잡으려 했습니다. 11월 6일 치카틸로는 돈네즈 코스트역 근처 숲에서 22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후 그는 철도 승건장으로 돌아왔고 잠복 경찰이 그가 손과 얼굴을 씻고 코트에 풀과 진흙이 묻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수상해 보여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체포 사유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야 그가 살인사건과 연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치카틸로는 6일간의 감시 끝에 11월 20일에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56건의 살인을 자백하며 경찰을 미발견 피해자 시신 위치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1992년 4월 14일 로스토프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53건의 살인 혐의와 교사로 일할 때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5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안드레이 치카틸로는 희생자들의 격분하고 히스테리적인 유가족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한 구석에 특별히 설치된 철창 안에 서 있었습니다. 10월 10일 그는 52건의 살인과 5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과 추가로 8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들은 치카틸로는 철창 안에서 벤치를 걷어차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2월 14일 치카틸로는 사형수 감방에서 노보크라스니폴 교도소에 방음 처리된 방으로 이송되어 오른쪽 귀 뒤에서 한 발의 총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묘지에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존 웨인 게이시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처 노스우드 파크 타운십에서
최소 33명의 젊은 남성과 소년을 강간, 고문,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자 성범죄자입니다. 그의 범죄가 밝혀지기 전 광대로서의 공개 공연으로 인해 살인 광대로 알려진 게이 씨는 여전히 역대 가장 많이 회자되는 연쇄살인범 중 한 명입니다. 수년간 그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존경받는 시민이었던 게이 씨는 일리노이주 노우드파크 타운십의 비법인 지역인 웨스트 서머데일 애비뉴 8213번지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알려진 모든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보통 그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마술을 보여주겠다는 핑계로 수갑을 채우게 한 다음 피해자를 고문하고 질식시키거나 가로테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1972년에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했고 1975년 말까지 두 번 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에는 최소 30명 이상의 피해자를 더 살해했습니다. 데스플레인스의 10 대청소년 로버트 피에스트의 실종 사건 수사가 존 웨인 게이시의 1978년 12월 21일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 바닥 밑의 좁은 공간에서 시신을 발견했고 이제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통보하자 게이시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2월 22일 이른 아침 변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게이시는 약 30명의 젊은 남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이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3건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성폭행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유죄 판결은 미국 역사상 어떤 사람이 받은 것 중 가장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각 살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처형은 1980년 6월 2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수로 14년을 보냅니다. 감옥 독방에서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이후 전시회에 전시되고 경매에서 판매되었습니다. 1994년 5월 9일 아침 게이시는 사형 집행을 위해 스테이트빌 교정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가족과 교도소 부지에서 비공개 소풍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마지막 식사로 그는 KFC 치킨 한 통, 감자튀김, 새우튀김 12개, 신선한 딸기, 그리고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마지막 종교의식을 받고 스테이트빌 처형실로 호송되었습니다. 오전 12시 40분 독극물 주사 집행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처형에 사용된 약물이 예상치 못하게 굳어 아이 튜브를 막아버렸습니다. 처형을 계속하기 위해 튜브를 교체해야 했고 전체 절차는 18분이 걸렸습니다. 처형 직전 그는 변호사에게 자신을 죽여도 다른 이들의 상실은 보상되지 않고 주 정부가 자신을 살해한다고 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엿먹어라였다고 전해집니다. 게이시의 사망은 1994년 5월 10일 오전 12시 58분에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뇌는 다른 장기의 일부와 함께 제거되어 추가 검사와 연구를 위해 지퍼백에 보관되었으며 법정 시니어자이자 작가, 프로파일러인 헬렌 모리슨 박사의 지하실에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이시의 시신은 화장됐고 유골 행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글로스터셔 출신 프레더릭 웨스트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범죄와 성범죄로 경찰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까지 저질렀고 두 번째 아내 로즈를 만난 뒤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 동안 프레드는 자신의 첫 번째 아내와 딸 헤더를 포함해 최소 12명의 젊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프레드는 로즈를 만나기 전 최소 2명의 여성을 살해했으며 대부분의 살인은 두 번째 아내 로즈와 함께 저질렀습니다. 연쇄살인 후 시신들은 터막나 들판이나 뒷마당에 묻혔고 부부가 글로스터의 크로멜 스트리트로 이사한 후에는 정원이나 지하실 아래에 묻혔습니다. 로즈는 프레드의 의붓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살 된 딸 루이스가 친구에게 아버지가 여러 번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말한 후 프레드와 로즈에게 의심이 쏠렸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루이스 등 아이들이 법정 증언을 거부해 프레드에 대한 사건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1987년부터 실종된 부부의 딸 헤더와 프레드의 첫 번째 아내 리나 그리고 그의 의붓딸 샤메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1994년 2월 23일 경찰이 크로멜 스트리트 25번지에 도착했고
프레드가 헤더를 살해한 뒤 파티오 아래에 묻었다고 자백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총 9구의 시신이 크로멜 스트리트의 여러 곳에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프레드의 의붓딸은 부부의 옛집인 미드랜드 로드에서 발견되었고, 추가로 2구의 시신이 글로스터셔와 해리퍼드셔 경계에 있는 캠블의 레터박스와 핑거포스트 들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프레드와 로즈는 1994년 2월 25일에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프레드는 나중에 최대 30명을 살해했고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가 18명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신문 중 프레드는 살인의 담담히 말해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프레드가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고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중독과도 같았습니다. 프레드는 살인 12건, 로즈는 9건으로 기소됐습니다. 1995년 1월 1일 버밍엄 교도소에서 미결수로 수감 중이던 프레드는 처음에는 엄격한 자살 감시를 받았으나 이후 그 감시가 완화되었습니다. 프레드는 자신의 감방에서 담요와 교도소 세탁 가방에서 훔친 택으로 올가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만든 밧줄을 목에 감아 문 손잡이와 창문 걸쇠에 묶었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그는 유서 아래에 묘비 그림을 그려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사랑을 담아 추모하며 프레드 웨스트, 로즈 웨스트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자 없는 곳에서 평안히 쉬세요. 그는 평화롭게 아내 로즈를 기다립니다. 로즈는 혼자 재판을 받아 살인 10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웨스트 요크셔의 뉴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프레드 웨스트는 유죄 판결은 없었지만 영국 역사상 가장 가락한 연쇄살인범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된 사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